정부가 한중 FTA에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지만 무역협정을 비준해야 하는 국회는 그동안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대통령의 생활용품은 대통령 경호에 관련된 것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난주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용 응접 탁자와 책상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이미 언론에 실렸던 사실이 제시되면서 김기춘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야당 의원들이 한중 FTA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초안 공개를 요구를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세균 비대위원이 협정문 초안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중 FTA가 국회와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 타결 선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협정문 초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찬반을 이야기할 수도 졸속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합니다만 쌀을 이미 WTO의 관세화를 통보해서 내년부터 사실상 완전 개방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TA 찬성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왜 이런 식의 FTA를 체결하는지 의아해하는 정도입니다.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치적 쌓기용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즉시 국회에 보고해서 국익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협상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있는지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오늘 예산결산특위에서 중요한 협상에 대해 국회에 보고도 안 했다며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국회 모르게 하려다 최악의 외교 참사를 맞지 않았냐고 조태용 외교부 차관을 질책했습니다. 협상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김승남 민주연합 의원은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에 고추와 마늘 같은 양념 채소류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것들로 만들어지는 다진 양념은 관세 감축 대상이어서 중국산이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다며 농민을 속이는 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예결위에서 청와대 물품 조달 항목은 대입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민희 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일 예결위에서 김기춘 실장에게 대통령 헬스기구 구입 의혹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 실장은 대통령 생활용품은 대통령의 경호에 관련된 것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은 2006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를 들고 나와 김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3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서 쓰려고 구입한 장식품장과 응접 탁자, 책상, 심지어 옷걸이의 숫자와 가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인데요. 김희정 의원은 이때 청와대는 관저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오늘 예결특위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민희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이 사실상 거부당했죠.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오늘 중앙선관위 산하기구가 주최한 정치개혁 토론회에 참석을 했더군요. 당내 반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새누리당, 민주연합, 정의당 그리고 이렇게 세 당의 혁신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출연한 토론회에서 김문수 위원장은 자신이 주도해 만든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낙관론을 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픔이죠. 이 아픔에 대해서 진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불편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위원회 회의에도 김 위원장은 혁신안들이 어제 의총에서 부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당한 비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의총에서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의결을 한 것도 아니고 보고의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에서는 개혁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새누리당 혁신안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민주연합의 원혜영 혁신위원장은 오전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정치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이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각종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에게 세비를 주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혁신위의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도 규정을 강화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정치개혁위원회인 정치똑바로 특별위원회의 심상정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예로 들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시켜 놓은 당이 제도를 고치자고 하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열린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참석을 했더군요. 과거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누리당 보수혁신이 출범 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해 김문수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일용직 노무자처럼 1당 개념으로 넌 출석 안 했으니까 얼마 빼겠다. 국회의원은 1당직 노무자도 아닌데 그래 하면 안 되죠. 그건 옛날에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자할 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보수혁신위원회는 보수가 안고 있는 부패와 탐욕을 어떻게 제거하고 진보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홍 지사는 보수혁신위를 구성하고 그 책임자를 잠재적 경쟁자인 김문수 전 지사에게 맡긴 김무성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홍 지사는 2006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 활동 당시 당 사무총장이던 김무성 대표가 주도적으로 혁신안에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김 대표가 시작한 일인 만큼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홍 지사는 김문수 위원장에게 김무성 대표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친하게 지내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상급식 논쟁을 불을 지폈다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오늘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는 오늘 국회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위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야당이 지키려는 무상급식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 정책에까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홍 지사는 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박계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오전 회의에서 표만 의식해 공짜로 해주겠다고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했다며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여야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초기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제시하며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충당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